조갑제닷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애청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10월 들었으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다 이 야구 플레이오프 게임이 시작되는 바람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50여 년 동안 이 야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2~3시간씩 미국 메이저리그를 서핑하기도 하고 스코어를 체크하기도 하고 해왔습니다. 요사이 미국에서 이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디비전 챔피언을 결정하는 플레이오프 게임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구는 매우 복잡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리적인 게임이기도 하고 가끔 추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게임입니다. 복잡하고 깊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없는 축구는 재미없는 야구보다 더 재미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야구는 재미있는 축구보다 더 재미있다. 일종의 말장난이죠. 축구와 야구를 비교하면 축구는 아날로그, 야구는 디지털, 이렇게 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9회 말에 2사 후에 역전 만루 홈런을 쳐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버리는, 한 방으로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은 축구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구에는 아주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야구에 대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 베러란 유명한 캐쳐가 한 이야기입니다만 등등. 그래서 야구는 인생의 축도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 운영에서 야구를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많다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챔피언십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팀하고 뉴욕 양키스가 붙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는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 나와서 아쉽게도 시카고 컵스한테 7차전에서 져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창단된 이후에 100여 년 만에 처음 우승을 했고, 이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는 이번에 만약 우승한다면은 약 70년 만에 처음 우승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작년의 이 월드 시리즈는 역사적인 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우승을 못한 두 팀까지 붙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던 이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해가지고 완전히 소원 성취를 했는데, 올해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우승해야 맞다 해가지고 상당히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는 올해 들어와서 20연승 이상, 22연승인지 23연승까지 하고 굉장히 팀이 충실합니다. 뉴욕 양키즈는 잘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리그를 대표하는, 아니 미국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이죠. 베이브 루스가 나오고 루 게릭이라는 선수, 조 디마지오, 미키 멘틀 같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명문팀이고, 그 명문팀답게 아주 승부를 끈질기게 합니다. 자, 이 두 팀이 어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인디언스가 이겼습니다. 어제는 양키스가 6회까지 8대3으로 이겼습니다. 5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니까 거의 양키즈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가는 것. 그런데 8회 말에 클리브랜드가 2사에 주자를 두 사람 내보냈습니다. 이제 투아웃입니다. 그때 이
그린이라는 투수가 나왔습니다. 그린이라는 이 클리브랜드 투수가 타자 투아웃에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였어요. 투 스트라이크. 로니 치센홀이라는 이 인디언스 타자한테 공을 던졌는데 심판이 이것은 몸에 맞았다 해가지고 선언하면서 1루로 보내서 만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루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캐차가 양키스 캐차가 산체스란 캐차인데 아주 강타자입니다. 이 사람이 덕아웃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양키스 감독을 향해서 손짓을 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고. 이게 몸에 맞은 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조 지랄디라는 이 양키스 감독이 그것을 묵살하고 게임을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만약 그때 그게 몸에 맞은 것이 아니라고 판정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공이 캐쳐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흔히 파울 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그 이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랄디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자가 아주 강타자가 들어왔습니다. 프란시스코 린도라는 이 인디언스의 이게 내야수인데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바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것도 라이트 필드에 파울 폴에 맞는 아주 행운이죠. 파울 폴에 맞는 홈런, 만루 홈런을 쳤습니다. 스코어가 8대7이 됐어요. 8대7. 8회에 가면은 제이 브루스라는 인디언스의 강타자가 또 홈런을 쳤습니다. 8대8이 되었습니다. 9회 말까지 가도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13회 연장전에 13회 말에 인디언스의 양곤이란 이 포수가 캐쳐인데 2루타를 쳐서 9대8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9대8로. 아마 역대 시합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쟁점이 되는 게 아까 몸에 맞는 볼, 영어로는 hit by pitch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구라 그러죠.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사구라 그러는데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게 몸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 텔레비전으로 비춰주는 동영상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이 몸에 맞은 것이 아니고 타자의 몸에 맞은 것이 아니고 타자가 들고 있는 이 배트의 손잡이 끝에 맞았습니다. 손잡이 끝에 맞고 바로 글로브에 들어가 버렸어요. 캐쳐 글로브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파울 팁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스코어가 8대 만루 홈런 나올 리도 없고 8대3이 유지되는 것이고 거의 틀림없이 양키스가 이겼을 것입니다. 오늘 미국 언론에서 왜 지랄디 감독이 캐쳐의 요구대로 판독을 요청하지 않았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지랄디 감독이 내가 오판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서 아주 괴롭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주 괴롭다. I feel horrible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게 느낀다. 이런 표현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감독의 판단 잘못으로 다 이겨놓은 게임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마 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게임만 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양키스는. 그런데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왜 지랄디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랄디의 설명은 자기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 양키스 팀에 그 비디오 판독 담당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한테 그 슬로우 비디오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답니다. 슬로우 비디오가 입력이 돼 있었으면 그걸 자세하게 보면은 이것은 챌린지를 해야 되겠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야 되겠다고
할 텐데 그 직원이 그런 어긴 표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지금까지 챌린지를 하면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면은 성공률이 보통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반반이라는 뜻이죠. 근데 뉴욕 양키스의 경우에는 거의 70%를 넘어서 뉴욕 양키스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그게 대부분 뉴욕 양키스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 판결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만큼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 담당 직원이 아주 똑똑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직원이 아마 캡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감독도 그냥 게임을 속행하고 그때 피자의 이 설명을 이랬습니다. 피자의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속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고 또 그 피자가 그때 던지던 피자가 린도란 선수한테 상당히 과거에 성적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만홈런을 쳐버렸으니까 8대 7로 그리고 두 회 뒤에는 그냥 뭐 동점으로 가고 13회에는 이기는 이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실수가 판세를 다 헝클어버리든지 뒤집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첫째 한번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선 심판이 잘못을 했어요. 심판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몸에 맞은 거냐 아니냐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타자입니다. 그 타자죠. 클리브랜드 치센홀이란 타자입니다. 타자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 내가 몸에 맞지 않았다. 이 배트에 맞았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런 양심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가 봐요. 이 양심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언론이 치센홀이라는 이 타자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아요. 또 재판하고 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리한 거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자는 양심이 없었어요.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캐쳐는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 감독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감독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감독이 그때 미심쩍게 생각했으면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을 텐데 감독은 멀리 있으니까 미심쩍게 생각하지 않고 아, 맞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순간 이 산체스란 캐쳐가 감독한테 달려가 가지고 강하게 했었으면 어떨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산체스 아마 이 투수도 그 정도의 확신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감독, 그 다음에 타자, 그리고 캐쳐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감독한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는, 그리고 감독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감독은 상황 판단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이겨놓은 게임을 졌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나라를 운영하는데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핵위기 때 사소한 것 같은 게 나중에 보면 아, 사소한 게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쳤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복귀를 하겠죠. 예컨대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가 원래부터 정해놓았던 사드 배치 6기 중에 2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4기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가 그 4기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우리한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조사를 하더니 사기 배치를 중단시키고 이것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1년 이상 걸리는 환경 영향 평가, 할 필요도 없는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게 말이 되느냐? 트럼프도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는. 그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핵실험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머지 4기를 그러면 임시 배치하는 식으로 임시란 말까지 붙여가지고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한미 동맹은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균열이 되었다. 이것이 나비 효과를 불러가지고 계속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일 동맹까지 약화시키고 북한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위협에 완전 노출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핵폭탄을 맞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 공갈에 넘어가서 완전히 북한의 종속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게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완벽한 방어망을 갖추든지, 완벽한 방어망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전술핵,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을 하든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심일체가 되어가지고 협력하는,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우산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은 이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방어망을 갖추는 것도 늦추게 되었고, 한미 관계도 나쁘게 만들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인질이다. 이미 인질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막아줄 것이다. 이제는 안심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핵 미사일 실험하자. 우리의 방패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오판을 했다고 하면은 그 결과로서 이번에 양키즈 감독이 오판을 해가지고 져버렸듯이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지는 결과로서 결말을 낼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양키즈 감독의 실수를 보면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게임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캐자, 피자, 그리고 타자, 무엇보다도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이 심판이 잘못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감독이 그 수단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잘못했는데도 감독이 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잘못이 그냥 승부로 연결돼 가지고 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정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언론입니다. 두 번째, 판사입니다. 판사. 언론과 판사가 심판으로서 정부가 잘못하는 거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임 진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사법부가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다 이긴 게임도 질 수가 있다. 질 수가 있다. 물론 관객들이 어제도 거의 수만 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만은 관객들이 야 심판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라운드를 뛰어내려가지고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게임 당사자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드 배치 이거 빨리 왜 안 하느냐 해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드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국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특히 심판력을 하는 사람들, 언론과 사법부가 정신 발작 차리지 않으면은 양키스 꼴이 날 수가 있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프로페셔널리즘이다. 이렇게 야구 경기 하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